반갑습니다. 드디어 프리미어 12인데 올드바하고 딱 3경기 해가지고 잘 묶어서 한번 만들어 봅시다. 프리미어 12는 방제 분석이 중요하죠. 왜 여러분이 좀 물론 뭐 WBC 때 좀 많은 선수도 있긴 한데 잘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갈게요. 뭐부터 가냐면 프리미어 12부터 가겠습니다. 꼭 그런 얘기를 해야 되나 형님아? 굳이 안 해도 알아서 할 거면서. 참 그렇다 맨날 얘기 드리지만은 하면 꼭 굳이 그 시작하는 마당에 그 알아서 하면 되지. 네덜란드 보겠습니다. 아니면 들어오지를 말든지. 굳이 또 꼭 하는데 그러고 있다. 이거 잘못됐다. 잘못 줬어. 왜 그런지 아나? 파나마는 어떤 거냐면은 수몬 강제 이런 느낌이고, 네덜란드는 이제 뭐 여러분 아는 게 이제 벤던 헬크죠. 벤던 헐크하고 그 다음에 타자가 한 명 누고, 그게 달기다. 그 이후로는 여러분이 이제 당연히 유럽 리그는 아직 활성화가 안 됐고, 축구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농구고, 그 다음에 야구다. 유럽 쪽에서는 아예 또 뭐 야구에 대한 부분들이 높게 평가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야구 미국에서 뭔가 국제적으로 만들라고 연수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부분들 생기고 있는데, 야구를 국제시켜서 미국이 어차피 잘하니까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지금 프리미어 12를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약간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연령대, 그래서 약간 좀 베테랑들하고 아니면 네덜란드 리그에서 조금 영하다고 볼 수 있는 선수들을 다 데리고 왔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제 선수는 조나단 스쿱하고 그 다음에 디디 그레고리우스 이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경험 많은 선수는 세이론 마르티네스, 드웨인 캠프, 샤를로스급 요런 애들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네덜란드가 19년도 이후로 어 이번에도 멕시코에 대한 이런 적응적인 부분들 분명히 끊지 난 그런 상황이에요. 멕시코에서 하거든. 멕시코하고 그다음 나고야돔에서 진행을 하고 그다음 대만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신예 투수 중에 딜런 팔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프티 빈켈, 그다음에 루센튼, 톰슨 얀센, 요런 애들이 있는데, 요런 애들이 그냥 우리나라 그 젊은 이제 그 한국 투수도 있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첫 선을 보이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리그도 자국 리그나 유럽의 리그는 특히 야구에서는 우리가 뭐 농구에서 느바를 보듯이 부분들은 좀 그렇긴 하고, 지금 이게 또 얘기할 게 있는 게 뭐냐면, 리그를 진행 중인 그런 국가가 있습니다. 네덜란드하고 그다음 멕시코하고 요런 데는 진행이 됐고, 다른 팀들은 이제 거의 이제 리그가 끝난 요런 부분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요거 좀 알아주고, 파나마 같은 경우는 프리미어 11의 첫 출전이에요. 첫 출전. 바리아가 오늘 나올 것으로 아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선발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 어차피 선발의 의미보다는 전체적인 틀을 보고 배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이제 배팅을 하고 경기를 보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메이저리그에 활약했던 선수들은 있습니다. 항상 메이저리그 보면은 베네수엘라든지 멕시코라든지 쿠바라든지 도미니카 공화국이라든지 의외로 국적을 따져보면은 본국에서는 이제 야구를 빡세게 안 하지만 분명히 있고요. 그 루벤 테아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메이저리 발도나도 이런 애들은 또 이제 메이저리 경험이 상당히 많은 투수다 보니까 요거에서는 결론이 안 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음 배당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이 저기 네덜란드 배당이. 그래서 파나마는 아직 한 번도 안 뛰긴 했지만 충분히 요번에 이 비슷한 선수급에서는 분명히 변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조직력 때문에 네덜란드 승에 만승에 이제 오버 보지 않나 싶긴 하지만, 투수가 일단 뛰어난 것은 아니긴 하다. 메이저리그 투수가 있든 뭐 멕시코 경험이 있든 그다음에 19년대 참가 선수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네덜란드 포함하지만 절대 우위를 가져가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저는
파나마에 변수가 터질 수 있는 부분들이고, 네덜란드 갈 거면 마인승을 가져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1.39에 갈 거면 딱히 메리트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단 7.5인데 7.5를 가려면 일단 둘 다 저득점이 돼야 저득점을 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투수에서 선발이든 뭐 불펜이든 여러 선수들을 뭐 언급을 해드렸지만, 임팩트가 있는 선수는 없어요. 바리아도 임팩트가 있다 보기 힘들죠. 또 하나 이글스에서 봤기 때문에, 이번 시즌 또 최근래 봤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킹덤 시리즈라고 있어요. 킹덤 시리즈. 네덜란드 그 시리즈인데, 어 그래서 경기 감각을 좀 조율하면서 넘어왔다, 이런 부분들만 체크되고, 특별한 이런 부분들은 없고, 여러분이 선수 외우시고, 그다음에 왜냐면 네덜란드 같은 경우 이제 뭐 그 뭐야, 벤던 헐크, 벤던 헐크 그 이후로는 지금 이렇게 눈에 탁 보이는 이런 선수들은 없고, 여러분 안에 뭐 그 선수들 뭐 디디 그레고스라든지 그다음 조나단 스쿱 요런 애들이 눈에 띄긴 하는데, 어차피 그걸로 결론이 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투수력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파나마 역배나 프렌이나 아니면 오버 쪽으로 접근을 하는 그런 경기고, 그리고 WBC나 프리미어 15도 있었죠. 프리미어 15도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저득점 나는 것들은 진짜 투수력이 좋은 이런 부분들만 우리가 언덕하기가 좋았습니다. 프리미어 15도 10년 전이잖아. 배팅이 안 돼서 그렇지 비중을 보면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고, 뭐 네덜란드 좀 설명드릴 거면은 이제 샤를론 스쿱, 그다음에 두엔 캠프 정도 좀 볼 수 있는 선수고, 메이저리그 다 경험 있고 하지만은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선수도 다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악이 다 되는 부분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왜 네덜란드 그럼 저배당 경기를 받았느냐? 그냥 경험이 좀 더 많다는 거. 파나마는 경험이 없다는 거. 프리미어 12 첫 출전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는 이제 처음 출전을 하면 당연히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첫 출전을 했을 거 아닙니까? 딸려서 못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뭔가 그냥 국제적인 이슈랑 뭐 정치적인 게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그런데 그냥 경험이 좀 작다. 국제 경험이 좀 많이 없는 부분들이다. 그래서 토너먼트를 해본 적이 없다. 이거 말고는 1.39에 극단적으로 이렇게 네덜란드가 많이 받는 것은 요소가 좀 많아야 되는데, 그리고 바리아도 우리가 한국 시리즈 한국에서는 되게 못했긴 했지만, 그래도 네덜란드 정도의 타자의 이 뎁스를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털려 보이지는 않는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고, 파나마 같은 경우도 준비를 엄청 많이 했어요. 친선전을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려가 섞였기 때문에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해줬는데, 저는 충분히 역배 가능성도 높은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골스처럼.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어느 정도 이 저기 뭐야 리그에 오늘 저기 프리미어 12에 일단 뭐 경기라든지 규칙이나 이런 것들은 알고 오시죠? 아니면은 뭐 나중에 방장님이 여담 때 말씀드리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다음 푸에트리코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아마 서먼 오버가 뜰 것 같은데 방장이 이제 오버로 선회를 한 게 좀 잘못한 것 같아요. 푸에트리코하고 미국 보겠습니다. 미국은 항상 아시지만 국제 경기력 때문에 뭐 물부 다 안 나오고, 뭐 NBA도 그렇죠. NBA도 보면은 막 NCAA 대학 프로농구 선수도 오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아무튼 미국 이렇게 받는 건 알겠죠. 뭐 2.5도 받을 거고 그지. 왜? 뭐 해도 힘들어. 좀 마이너리그만 들고 와도 어, 미국을 안 해볼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선발 투수는 할배입니다. 피치에 있었던 양키에 있는. 어, 굳이 이제 저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그냥 만만하다. 얘 나와도 이긴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뎁스는 좀 많이 내렸어요. 굳이 뭐 물부 오르타 이렇게 나오지는 않는 그런 부분들이고, 지금 이제 필승조로 나올 수 있는 게 케이시 로렌스, 그 다음에 댄 알타빌라, 요 정도 나올 수 있고, 두루리, 앤서니 고즈 같은 이런 강속구 투구도 있는데,
뭐 우리 항상 물부 보, 저기 메이저 저기 프리미어 국제 보지만 항상 일경을 좀 당합니다. 의외로 이런 경기에 미국이 생각보다 되면 되는 기고 오히려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이런 애들이 이제 국제적인 야구 약간 목숨 거는 거고 의외로 WBC나 이런 거 보면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푸에트리코 같은 경우는 조나단 버뮤데즈라는 선수인데 이거는 설명 좀 해드릴 것 같아. 조나단 버뮤데즈인데 아예 선발부터 이제 좌안으로 가겠다 이런 마음이 그런 부분들이고 푸엔트리코는 좌안 투수가 엄청 많아요. 6명, 7명이야. 아, 6명이야. 그리고 이제 약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냐면 투수를 이제 3이닝씩 끊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상당히 많은 팀이고 선발 자원이 많은 팀은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3이닝, 3이닝 그날 컨디션을 보고 약간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미국을 볼 수 있는 그런 요소죠. 그리고 실제로 로드리게스라든지 산티아고 같은 이런 투수들도 지금 부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보다 이 푸에를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유망주들의 기회를 볼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 줄 것으로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합류를 못하게 된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푸에 때문에 언더가 나는 부분들이고 오히려 이 니치를 이제 선발을 80년생 이 아저씨를 갖다 붙였는데 음, 그 놀아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짬 피칭에. 알겠지? 그래서 나이 많은 선수들하고 차라리 푸에가 당연히 기대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선수들 경험 주는 게 더 낫지 않나 싶긴 한데 그래서 기준이 낮은 거다 봅니다. 미국이 타선이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수는 불펜급들은 좀 될 것 같고 선발은 좀 리치를 보면 알다시피 그냥 좀 설렁설렁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득점의 헨스 쪽으로 접근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생각보다 2.5를 안 주는 그런 느낌이네요. 전력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물론 뭐 1.2이긴 하지만 2.5가 있으면 2.5도 한번 찍어보고 싶은데 2.5랑 어차피 만약 있었으면은 어 언어바랑 별 이렇게 배당 차이가 없었을 거야.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하면은 미만원 정도만 볼 거고 뭐 미국 보는 것들은 뭐 잘 몰라도 저보다 뭐 미국 보고 하는 거는 뭐 다 보겠죠 그렇게 그지? 그 다음 경기 한번 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 그 다음에 멕시코 요거는 이제 좀 배당다운 배당이고 경기가 좀 그래도 볼만한 그런 경기죠. 베네수엘라는 뭐 많죠. 의외로 뭐 롯데에 있는 그 빅터 레이에스라든지 그리고 멕시코는 여러분 배팅이 안 돼서 그렇지 LMB 멕시코 야구도 잘 칩니다. 미국 다음에 이제 남미랑 북미랑 쳤을 때 멕시코도 상당히 괜찮은 부분이야. 멕시코는 지금 바누엘로스가 나오는데 멕시코 바누엘로스 메이저리그에서 경험이 상당히 많죠. 이제 22년도까지도 있었고 불과. 그리고 최근에는 지금 대만에 넘어갔습니다. 그다음에 멕시칸 또 윈터리그. 쓰임새가 있으니까 아직 쓰는 거예요. 그리고 구속도 평균이 한 95마일 정도 아직도 나와주고 있고 길게 던지는 건 항상 의문이었어요. 의문이었어요. 어느 뭐 대만이 있든 마지막에 끝날 때도 그렇기 때문에 멕시코는 불펜이 아주 강한 팀이 아닙니다. 팀이 아니야. 있어봤자 뭐 살라스나 탐슨 정도. 그리고 좀 생각보다 선수들을 안 데리고 왔어요. 안 데리고 온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정배당의 가치가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리카르도 핀토가 나왔는데 올해 알고 있는 선수의 필라에 나왔던 선수야. 유심히 보면 아는 선수야. 근데 활약은 뭐 그다지 좋았진 않았죠. 그다음에 뭐 트리플 A에서도 성적이 되게 안 좋았었고 베네수엘라도 이제 윈터리가 지금 계속 뛰고 있는데 분명히 이제 뭐 경기 감각적인 부분들은 살아 있을 거야. 그리고 일단 좀 좋은 점을 얘기를 하면은 홈런 허용이 상당히 적은 그렇고 요번에 WBC랑 좀 다른 거는 뭐냐면 그 투구수 제한이 없습니다. 투구수 제한이 없어요. 강제적인 조항이 없습니다. 타선은 무지 강합니다. 거의 약간 이제 물부식으로 약간 뭐 기다리고 웨이팅해서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진 않습니다. 그냥 바로 나갑니다. 홈런도 칠 수 있는 선수도 있고 장타도 많고 근데 투수에서는 핀토가 나올 수밖에 좀
첫 경기인데 핀도가 나온다는 거는 상당히 지금 셀 선수가 없다는 거에 또 반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저는 그냥 이런 경기는 오버만 찍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패는 좀 난해할 수 있다고 봐요. 왜? 지금 투수들로 좋은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타자적인 얘기만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고,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거 승패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경기예요. 그것보다는 차라리 다득점을 찍어서, 어, 갈 생각이 있으면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경기고, 멕시코는 확실히 뭐 옛날에 뭐 또 한국 선수에서 뛴 선수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좀 그냥 약간 언더가면 스트레스 받는 약간 그런 팀이야 옛날부터. 뭐 WBC나 국제적인 경기나 뭐 또 뭐 올림픽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거 보면은 항상 그랬기 때문에 언더의 컬러를 가진 팀은 아닙니다. 투수든 타자는. 특히 타자가 좀 약간 매섭고 한 방 노리고 약간 출루 어떻게든 만들어서 찬스 잡고 이런 느낌이 드는 팀이다 보니까 약간 롯데라고 좀 봐야 되나?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좀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 경기 또 하필 또 내일 느바가 네 경기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또 쏠쏠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는. 알겠지? 자, NBA 보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시고 이걸로 꾸릴 생각이야. 오늘 하루 종일 이것만 생각했어요. NBA하고 프리미어 가지고 뭘 던져줄 거냐. 그리고 그냥 미리 가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6시 24분 오는데 굳이 뭐 9시 오고 8시 올 필요는 전혀 없다 생각을 하거든요. 자, 세난 같은 경우는 저번에 이제 10시 경기, 3경기 있었을 때 밀마도 보고 세난 마인도 봤었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고 유타는 설명할 게 없어요. 제가 얘기했었죠. 뭐가 문제를 했습니까? 미카넨을 데리고 와가지고 미카넨 위주로 리빌딩을 짤라고 했었는데 그게 실패지 지금. 그럼 미카넨을 데리고 왔으면 거기서 추가적인 조합이 나와서 뭘 더 가져간다는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네. 지금 같은 얘기만 계속 하고 있고 뭐 누가 뭐 그 단기적으로 승리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게 일시적인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다른 팀을 이길 수 있는 요소는 솔직히 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야. 그래서 세나는 이제 달라진 거는 이제 다득점이 많았었던 부분이었는데 올해 수비적으로 해서 점수대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는 그런 부분들이고 공격적인 부분들은 선수들이 바뀐 게 없고 유망주 있는 선수들만 많이 있기 때문에 공격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 그다음 이제 선장이 없다 보니까 좀 팀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물론 CP3가 고참으로서 역할을 해주고 있긴 하지만 좀 한 두 명, 세 명 정도는 이제 딴 포지션에서도 고참들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센마 볼 겁니다. 센마 보고 센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휴지가 세난한테 휴지 많이 하듯이 세난 유타한테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느낌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세난 같은 경우 지금 켈든 존슨이 벤치에서 지금 에이스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잘했을 땐 어떻게 보면 또 주전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콜린스라든지 브레넘 이런 롤 플레이어들도 기대치에 맞는 경기를 펼쳐주고 있고 그다음에 지난 경기에서는 또 3점을 16개 넣었던 거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 왜냐면 최근에 지금 샌안토니오가 수비에 집중하는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유타 같은 조법들은 만회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미러키 그 경기도 8.5인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완전 120점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또 보여줬기도 했었고, 뭐 클락슨도 다 복귀를 했기 때문에 이제 뭐 딴 거 핑계 댈 수도 없습니다. 맞지? 그리고 미러키는 수비도 아예 안 되는 팀이잖아. 대표적으로 말했잖아. 근데도 뭐 20 몇 점을 맞았던 팀이었고, 심지어 미카넨까지도 정상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트레이더를 잘못했다. 기조를 잘못 갔다. 위타 조인글스도 버리고, 막 다 버리고 했잖아. 있는 게 그냥 클락슨하고 미카넬인데 추가 영입도 없었고 아니면은 뭐 A 마이너급 트레이더라든지 B급 트레이더라도 있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없었어. 그러니까 계획이 다 털어진 거야. 도대체 어 팀이 지든 이기든 뭐라는 방향으로 갈 건지 이게 정해지지 않은 게 지금 유타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같은 내용일 거고 대대적인 트레이드 아니면 대대적인 이제 그런 선수 이동이 아니면 계속 똑같은 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다. 안 나온다면 이제 오버는 최소한 나야 되는 그런 경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센밥 쪽으로 접근하면 되는 경기다. 세나는 결장이 없어요. 왜냐면 그 인재 풀이 많기 때문에 유타 다 뭐 전원 안 나오고 이럴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왜냐면 선수들 이 성장이 목표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다음 애틀 그다음 카고
카고는 약간 변동성이 있는 폭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생각보다 승리는 좀 많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이고, 애틀은 이제 오늘 오버 아니면 디테일 갈 거면 언더 보고 트레이형 있기 때문에 그냥 보고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갔어요. 뭐 이게 조합으로 가져갈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오늘 어떻게 됐나? 디테일한테 져버렸죠. 1점 차로. 애틀란타는 오히려 딴 팀들은 이제 선수들도 이동을 시키고 뭐 대여들도 영입을 하고 이런 부분이지만 여기 똑같아. 그냥 오콩우의 카펠라의 그 트레이 형의 약간 SK 같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너무 정형화 돼서 SK에 좀 안 가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좀 SK 같다 그런 느낌 드는 거고, 시카고는 뭐 이제 약간 중간은 없고 뭐 아니면 도고 약간 130 찍든지 아니면 아예 뭐 대놓고 이제 뭐 7점을 받으면 뭐 제가 소세기 풀행 가기도 하고, 댈러스 때 또 그런 경기를 펼쳐줬었죠. 그러면은 이제 이 둘이 이제 약간 상성이라 봐야 되나? 좀 약간 그런 부분들 좀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점을 준 거예요. 애틀란타가 저배당을 받고 5점으로 받든지 6점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애틀란타도 낮은 그 배당을 줄 수가 없는 부분들이. 하지만 시카고는 디펜스를 조금은 원래도 안 좋은 팀이긴 하지만은 백코트 실점이 많았기 때문에 잘해놓고 지는 경기도 꽤 많았었어요. 팀 디펜스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는 근소한 차이로 애틀란타를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저쪽에는 카펠라하고 오콩고가 있기 때문에 그거 말고는 뭘 설명을 길게 할 것은 없다. 득점적인 부분들은 오히려 카고가 더 좋은데 경기 운영적인 측면에서 수비 기본적인 거 조금만 해주면 되는데 그것도 지금 안 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또 130점 넘게 120점 어느 팀이든 마이애미를 제외하고 어떤 팀이든 그럴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고 있는, 자기가 더 높고 시카고 119점이면 그 상태에서 잘했었거든요. 근데 또 130한테 중간 미네도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지? 그래서 오바가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애틀란타 승을 봐야 되는 이유고, 애틀이 특별하게 좋아진 건 없어요. 그냥 오콩과 카펠라가 이 시카고에 지금 대결했을 때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다른 팀보다 높다는 거지.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승패보다는 어쨌든 시카고도 여러분이 광우병이고 뭐 왔다 갔다 찍지만은 오버에 대한 부분들은 언더를 많이 안 찍는 팀이잖아요, 그죠? 왜 확실히 선수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뭐 라빈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래 또 각자 따로 노는 부분도 없잖아요. 있어요. 그게 좀 오래 가면은 이게 좀 한바탕 올라갈 건데 그러니까 경기력이 여러분 막 광우병하고 이 왔다 갔다 얘기를 하는 거죠. 도깨비 같은 그런 성향들. 그래서 근데 변하지 않는 건 언더는 잘 안 본다는 거고, 애틀란타도 멤버 변화 없고 230에서 언더를 보는 팀은 아니다 보니까 237에서 오버 보면 될 거고, 어 그렇게 보면 오늘 댈러스 오버 보듯이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되는 경기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애틀 승에다가 마인 승에다가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굳이 마인 승안 가져도 될 것 같아. 1.5나 1.7이나 뭐 그럴 바에 그냥 1.5 가져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굳이 여기서 승을 가져가려면. 굳이 뭐 잔치에 가면은 애틀도 뭐 없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경기를 보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 빼면은 1.5나 1.7이나 그지? 돈을 조금 더 올리는 게 낫지. 굳이 뭐 핸들 상관없을 것 같은데. 소도 확실히 이 득점적인 부분에서 보여줄 때는 뭐 130 넘겨버리고 미러키한테도 그래갖고 이긴 거잖아. 미러키 수비가 안 된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클리블랜드, 클리블, 그다음에 브루클린. 오늘 이제 거의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저는 클리블랜드 찍겠습니다. 오늘 거의 뭐 하프타임 끝날 때까지 80점이었는데 정점이야, 정점. 한번 처짐도 붙어가는데 아직 1패가 없어요. 1패가. 다른 팀은 1패고 2패고 오커를 한 번씩 이라고 결국을 했는데, 그리고 심지어 뭐 상대전에 이제 뭐 약점에 대한 부분들도 거의 없는 부분들이고, 그냥 다만 그 이제 뭐 좀 비비는 부분이 있다는 건 의외로 10점 차가 넘어가지 않고 뭐 5점 차 내에서 경기를 졌다는 부분 요거밖에 없어요. 근데 뭐 캠 토마스하고 나머지 몇 개 가지고 뭐 브루클린 가자 이렇게 볼 수도 없잖아. 보선 다음에 잘한 팀이 클리블랜드로 생각하면 되거든. 보선이 원체 잘해서 클리블랜드 10경기 차이 났을 뿐이지. 지금 클리아하고
클린은 뭐 원정에서도 문제가 없었고 열배 받았을 때도 상대 프랭가 썼고 다 이미 증명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클브를 가야겠죠. 골수조차도 오늘 그냥 공격력에서 압살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기준점을 주던 13, 14까지는 클브를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클브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한 명 몰빵시키지 않고 뭐 에이스 가지고 가지도 않고 에이스도 있고 다른 선수도 모블리라든지 그다음 부상자도 별로 없는 부분들이요. 클리블랜드 보면은 의외로 이 내구성이 참 좋은 팀이에요. 그래서 나는 브루클린 해봤자 어차피 또 덴버 경기도 그때도 이제 뭐 연장 가는 경기도 아니었는데 연장을 가게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 있기 때문에 다음 마인 아니면 오버 볼 거야. 가끔 그때 브루클린하고 못 붙었을 때 저득점 한번 보고요. 그것도 기준점 비슷하게 들어가서 아마 저득점이 떴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경기는 그냥 미네 마인처럼 뭐 오늘 보스턴 마인처럼 그냥 마인 쪽으로 접근하면 되는 경기고 언어바보다는 언어바는 브루클린이 갑자기 이제 자멸할 수 있는 각도 분명히 있는 그런 경기다. 그래서 클리블랜드 마인에 저는 오버 보고 마인 쪽으로 접근을 할 건지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경기고요. 그 다음에 클리퍼스하고 그 다음에 토론토 보면은 클리퍼스 이렇게 받았을 때는 옛날에 엄청 잘했을 때죠. 토론토는 이제 간간히 지금 프렌을 좀 잘 잡아가고 있고 반대편이 저 정도 아니면 프렌 가는 그런 느낌으로 좀 재미를 보고 있는데 아니면 오버를 간다든지 레이커스 전처럼 이것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토론토가 뭐 더 좋아지고 이런 건 없어. 근데 그리고 언더 볼 거예요. 언더도 좋고 토론토 프렌도 좋고 근데 언더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제가 피켓롤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은 의외로 클리퍼스가 성적이 나오고 어느 정도 했던 부분들은 뭐냐면 리그에서 디펜스가 네 번째로 좋은 팀이야. 의외로 멤버 보면 그렇게 구성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렇게 받는 건 아니죠. 약간 레이커스가 7.5 많이 받는 그런 느낌하고 같은 거죠. 그래가 그때 프렌도 가지도 못하겠고 레이커스 폼이 좋았기 때문에 오버 정도 봤었는데 지금 클리퍼스는 피켓롤도 있었지만 지금 경기를 계속 지켜봤었거든. 근데 수비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이 디펜스 처리하는 부분들이 어느 팀과 만나더라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토론토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그런 식으로 풀어내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고 하나 이제 좀 걸릴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사컷도 완전히 무너진다 이런 부분이 있지만은 풀에는 상당히 잘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야. 그래서 요거는 제가 말하죠 닉스라든지 이런 지금 또 인디애나 실제로 인디애나 메리트가 없고 약간 요런 느낌이라 보는 거야. 너무 많이 준다는 거야. 지금 상대 성능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서 토론토가 뭐 일단 스피드도 느리고 그다음에 뭐 또 자유투도 뭐 32개나 주고 이러다 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클리퍼스 오버를 가든지 언더를 가야 되는 부분이지 이거를 뭐 만을 가고 싶은 생각은 전혀 생각이 안 드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토론토 언더 정도는 클리퍼스가 뛰어나지 않는 건 사실이나 피켄로 가지고 잘 되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또 수비적인 부분들도 리그 디펜시브 레이팅이 리그에서 디펜시브 레이팅이 네 번째예요. 이거는 기대를 안 했어. 왜냐면 클리퍼스가 전통적으로 그런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보면은 되는 경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깍공시에 나가뿐네.